저하고 그 강민정 의원 둘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원정 국장 이렇게 갈 생각이고, 그리고 오늘 고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자 간담회를 통한 고섭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진행되어지는 갈등 부분을 조정도 하고,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원청의 사측과 노측의 하청 노조가 직접 만나서 교섭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간담회 형식에서는 말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23일부터 하계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끝을 내야 돼서 오늘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 협상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할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놨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김영대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까 우리 우원식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그와 유사한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공권력이 집행되는, 그래서 현장에 충돌이 일어나서 이것이 정부 초기에 어떤 자신들의 그런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운영의 이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이 일종의 희생양이 될까, 이런 이제 사실 저희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직접 사실 이 저녁에 직접 우원식 단장이 내려가시는 이유도 그만큼 절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직접 현장에 대표단이 직접 내려가는 거라고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 현장을 보면 밑에 한 분이 1m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직각으로 서 있는 높은 담이 있죠. 그 배 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 수층이 이렇게 사람 한두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난간이 있고, 그거를 올라가려면 직각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 진압을 한다면 거기서 무슨 체육탄을 쏜다거나 공권력이 투입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정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공권력 투입을 하는 건 정말 최악의 수가 될 텐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있는 사자 간담회를 통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서 내려가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산업은행 월요일에 만나셨는데 그쪽에서 대응이나 뭐 앞으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 났었나요? 아직 없습니다. 산업은행장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되게 만나기 어려운 분인가 봐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상황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국회에 와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로서는 이게 을지로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 여러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복잡하게 가기보다는 빨리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하는 회장이 만남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으니까. 요청을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후속 부행장만 나왔어요. 자리를 피했다고 저희는 묻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 만나는 걸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워낙 그쪽에서 공권력 투입할 것 같은 험악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통령도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행정부 장관이 다녀갔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전 조치 뭐 이런, 우리는 뭐 얘기할 거 했다, 가고 싶어 갔다 뭐 이런 실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워낙에
그렇지가 않으니까 김영대 의원님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이게 공유를 분할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혹시 노동자 측에서, 노조 측에서 먼저 요청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썼듯이 전체적으로 그 조선 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만들어진다고 느껴지면 노사가 서로 양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데 활기를 찾자는 이야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구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여기 있기보다는 건설 현장으로 간다거나 육사표현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거가 개선될 소지가 좀 있으면 그러면 서로 양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누가 요청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월급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이 굉장히 불황일 때 생겼던 문제를 이제 화랑이 돼서 엄청난 수주를 했는데 조선 산업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하게. 그러려면 노동자가 있어야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뭐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해달라 정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만든 배 자체의 품질의 문제가 생기고 중국의 조선 업계가 했던 것처럼 어느 바다 한가운데 문제 생겨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중국의 조선 수주가 갑자기 다 급락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숙련 노동자들은 적절하게 대우를 해줘야만 산업이 지속 가능하다. 근데 그걸 지금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손해가 난다고 하면 그걸 차라리 임금으로 했으면 손해도 안 나고 일도 빨리 가고 더 숙련 노동자들이 더 들어와서 품질도 좋아지고. 근데 그걸 어쨌든 누군가가 정부가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협력과 협의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좀 손놓고 있으면 공권력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게 구조적 문제고 성명서에서도 제도 개선 과제 못하겠다고 했는데 최우선 과제, 입법 과제로 생각하시는 거나 아니면 향후 스텝 준비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요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이제 그런 틀을 짜서 논의하자고 하는 거고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타결을 될 때까지 계속 거기 계시는 건가요? 아니 일단 내려가서 오늘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지 계속 내려가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협상을 보면 그 노조 측에서는 최초에 임금을 30% 인상을 요구했다가 사실 10%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까지 협상을 해버리면 아까 이제 둘이 서로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노조 측에서는 임금 10% 인상 사실 양보할 수가 없는 영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조가 많이 양보했잖아요. 네. 10%가 아니고 5% 플러스 10%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양보했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 풀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다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내려가는 거고. 대통령이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국민들도 이렇게 하는 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현장을 잘 모르시는 이야기 같아요. 현장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 파업이 일어나는 과정에 우리 노동지청이 오자 간담회를 제안했어요. 노동지청이 중심이 돼서 원화청에 노사가 같이 간담회를 하자.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했거든요. 원청이 거부했어요. 원청은 하청 노조하고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내려간 겁니다. 지난번에. 내려가서 이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노동지청이 이야기한 게 법을 위반하는 제안을 했겠냐. 그리고 두 번째, 노동법에 따른 교섭은 원화청이 같이 만나서 하면 안 되지만 간담회를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무릎을 맞대고 애로사항을 서로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라. 그래서 오자 간담회를 거기서 다시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 간담회가 시작된 지 5일 됐어요. 그러니까 대화에 안 나온 거는 원청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5자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노동부가 빠졌어요. 노동시청이. 4자 간담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청이 제안한 방식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노동시청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건 나가지 말라고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거는 현장에 가보면 그냥 알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현장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누가 보고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런 그 선입견을 갖고 계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노사 간에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더 이상 기다릴 대로 다 기다렸다는 식으로 협박하듯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린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인내하고 양보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협박하듯이 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봤으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거가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 그 하청 지회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파업 자체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업 자체가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생산 현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소송에서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지적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시설을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00억의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회사 쪽 이야기니까. 그런데 생산이 중단되고 있으니까 상당한 그 손실이 나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